네, 안녕하세요. 시황상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팀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시장이 뜨겁습니다.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고 미국 증시 역시 빅테크들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칠 것 없는 매크로 상황과 또 이제 3년 만에 찾아오는 시장의 명확한 기회, 코로나 이제 이후 하락 또 횡보 기간을 거쳐서 충분한 어떤 그 조정이라고 될까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대중들이 이제 고점 권역에서 잡았던 그런 물량이 대부분 또 이제 스마트한 집단 주체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는 좀 명확히 상승의 흐름 추세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회를 줄 때 잡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주식시장 안에서는 시장이 퍼즐을 맞춰주고 또 때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채고 대중적인 투자들이 대거 진입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하에서 보다 이제 예를 들면 뭐 10,000원대 사람들이 막 대중들이 막 들어가고 막 패닉 바잉하고 한다 하면 우리는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스마트한 집단들이 사들이고 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상승을 가리키는 그런 초입부 지점에서 알아채고 이제 낮은 주가에 매수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분명한 시그널들이 나타났고 또 이제 거칠 것 없는 스마트 집단들의 배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화려한 어떤 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급등 행진이 펼쳐지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내년을 향한 전략적인 전략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필승의 전략을 위해서 오늘도 한번 시장 복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7% 상승해서 보합 정도 됐고요. 코스닥은 0.86% 상승했고 거래대금이 11조가 터졌습니다. 상승 하락 종목수는 비등했는데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특정 종목은 이제 수급 집중도를 보였죠.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덩치 있는 기업들의 자금의 베팅이 큰 손들의 자금 베팅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오늘 거래대금도 터졌고, 그만큼 이제 그 종목별 장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명확한 그 흐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8조 원, 코스닥은 11조. 코스피 쪽은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많았고요. 오늘 수급 구도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5,900계약을 순매수한 게 좀 특징적이었고, 나머지 수급들은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예수금 48조, 신용융자잔고는 17조 4천억 수준, 변동사항 없고요. 나스닥 증시가 0.6% 상승하면서요, 뭐 어마어마한 상승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지금 나스닥 지수 차트 흐름이고요.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지금의 이제 흐름 자체가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기대치, 어떤 트렌드, 빅테크들의 이제 어떤 메가 트렌드적인 어떤 흐름들,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향후로 열려 있는 거잖아요.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제 AI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붙이면서 밸류에이션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 베이스가 아니다. 당연히 이제 실적 베이스로 중기적인 어떤 흐름을 내지만 지금의 이 상승을 내는 부분은 트렌드적 이제 기술 혁신, 기술 혁명의 어떤 흐름을 가지면서 움직여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 국채금리 3.95%. 근데 하락 추세가 좀 명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건요, 차트를 분석한다는 거는 지나온 어떤 과정이 어땠고 또 앞으로는 또 이제 뭐 이렇게 막 상승하잖아요. 상승하고 막 하라고, 이게 지금 어떤 흐름 추세 속에 있는 건가를
우리가 넓게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예, 단순히 이거 차트 예쁜데 뭐 올라갈 것 같,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게 어떤 위치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예, 뭐 이게 급등락이 펼쳐지니까 바닥권에서 펼쳐지면 이제 전환 신호로서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지만, 여기도 보시면 왔다 갔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을 찍고 빠지고 저점 부근에서도 등락을 굉장히 거듭하고, 예, 뭐 금리가 이제 그런 거죠. 금리도 그렇고 모든 자산이 역시나 이제 추세를 변곡점이었던 거죠. 당시에 흐름이.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통해서 최근의 흐름이 어떤 모습을 띌 건지를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시나리오를 할 수 있게 하는, 좀 예상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차트 분석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지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지수도 뭐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이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네요. 미국 증시의 흐름이 거세게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도 각도를 높이는 흐름 전개시키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런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그대로 이제 미치면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의 상승 흐름이 올선을 타는 흐름으로 전개시키고 있고, 이번에는 이 돌파의 흐름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모습을 띠는 걸로 좀 이제 해석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상승은 오랜 기간 하락, 그리고 횡보, 저항, 그리고 장기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 벌어지는 추세적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도다, 그렇게 좀 차트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차트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차트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중에 이제 요건 중에 하나이고, 매크로 상황들, 업종별 흐름들, 수급 구도들, 그죠? 글로벌 증시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환율 흐름도 이제 볼 수 있고, 뭐 빅스 지수 같은 것도 볼 수도 있고, 이런 금리 수준, 뭐 금리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퍼즐상 맞춰가지고 상승의 확률이 높을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는 쪽으로 갈 건지를 볼 때, 저항을 받았지만 여기서 빠르게 재차 돌파하는 거는 이 확률을 굉장히 높인 패턴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FMC의 아주 우호적인 어떤 스탠스의 변화는 결국 유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게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유효한 최근의 어떤 구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목별 흐름도요, 결국은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추세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해가는 종목이 나타나려면 지수 자체가 이렇게 추세를 형성한다는 건요,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여건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지수를 움직인다는 건요, 이게 뭐 일반 특정 세력이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모든 글로벌 어떤 메이저 자금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닷속에 있는 우리가 생태계를 보더라도, 포식 어떤 구도를 보더라도 큰 물고기, 중간 물고기, 작은 물고기, 뭐 수초, 뭐 새우, 뭐 이런 것들, 플랑크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 이제 큰 덩치의 흐름들이 결국 이제 큰 물결을 만들고
이제 작은 물고기 또 이제 점점점 포식 어떤 흐름들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거대 메이저 수급의 주체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 이제 레벨의 때 자금들도 동조하고 또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자금들도 동조하고 맨 나중에는 이제 플랑크톤 같은 이제 대중들이 뛰어들고 뭐 이런 어떤 구도는 뭐 항상 이제 원리잖아요. 주식시장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도 받고 저항도 받고 저항도 받고 하는 흐름 속에서는 이제 종목 장세를 일으키는 예를 들면 글로벌 메이저 수급이 A급이라면 B급 뭐 외국인 기관 수급들 C급, D급, 뭐 E급 이런 수급들이 움직일 때 이제 CD급 움직일 때 이제 종목별 장세들도 펼쳐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A급 메이저 수급들이 이끄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내잖아요. 52주 신고가. 이제 그런 흐름을 낸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 C급, D급, E급의 이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도 이제 종목들을 끌어올리시는데 이제 바이오 쪽의 수급들이 이제 이런 레벨의 이제 종목 그 수급 주체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 바닥권에서 막 10%, 20% 튀는 종목들 발생하는 것들은 이런 수급 주체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들도 볼 때는 이제 시장이 상승이구나, 시장이 안정이구나, 네, 자금이 시장 안으로 이제 앞으로는 들어올 여건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 이제 저기 이제 비상장 단계 쪽에서도 스타트업 단계에서도 이제 자금의 물꼬들이 조금씩 이제 유입될 수 있겠죠. 이제 상장 주식 쪽에서 바이오 쪽이 막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되면 스타트업 단계에서도 이제 막 이렇게 밸류를 상승시키는 그런 자금들이 유입될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초입부의 어떤 단계에 놓여있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 보시면 120일 이평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들 속에서 아주 뭔가 이제 다른 어떤 움직임들, 여기서 이제 깨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가 여기 이제 재차 돌파하는 흐름들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시장의 흐름들을 저점을 높였죠. 깨진 않았죠. 그만큼 추세를 높이는, 추세를 상승시키는 그런 힘이, 수급의 힘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업종도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지수도 상승 추세의 흐름들을 내는 명확한 시그널들과 추세적인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2차전지도 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 그런 흐름들, 전체 시장 흐름 구도하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을 지금 주도 리딩 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이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그 코스닥에 이제 거래대금이 증가한 거는 LS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이 거래대금이 2조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좋고 나쁘고 펀더멘털이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죠. 지금 뭐 이 종목을 사느니 마느니 이 문제가 아니죠. 왜 상승하냐? 이게 뭐 그렇죠? 수급입니다. 집중화된 수급이요. 밸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거래대금 높은 순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이거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수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냥 어떤 수급 주체들이 여기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금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싹 다 매집돼 가지고 잡아 올려치는 그런 흐름. 이거는 어떤 수급 주체가 집중화 이제 돼서 만들어지는 시세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급, B급의 이제 메이저 글로벌 그 메이저 수급, 그런 수급이 아니라
이거는 CDE급의 어떤 큰손 집단과 주체들이 끌어올리는 그런 단합된 거죠. 패시브한 수급과 함께.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됐고 종목 장세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 신규 상장주들이 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느냐 하면 매집이 쉽기 때문입니다. 장기 매물이 없고 상장 초기 물량만 다 걷어들이면 이제 끌어올리는데 거침이 없는 파는 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버브 반도체 오늘 상한가 같고 HLB도 11% 급등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고, 하림 같은 경우는 HMM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좋은 어떤 소식으로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의 어떤 퍼포먼스 장세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 내년을 향한 어떤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도 그런 것들을 기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 이제 내년을 내다볼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또 주요 업종이죠. 큐로셀 같은 경우 16% 상승하는 흐름을 내어줬고, 최근에 이제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제 신규 상장주 쪽이죠. 신규 상장주가 좋은 이유는 매집이 쉬운 것 때문이다. 올릭스 같은 기업도 5% 상승하면서 바닥권 탈출을 시도하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GCCL도 14% 급등. 최근에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바닥권 바이오 종목들 잘 선별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노리는 전략들이 지금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줄 수 있다. 에이비온도 바닥권 탈출에 모습들을 내고 있고, 최근에 강조했던 헬스케어 쪽의 실적 이제 주 덴티움 같은 경우도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보령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강세 흐름을 띠는 그런 모습을 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1.9% 상승, 유한양행도 1.2% 상승, 그래서 HK이노엔도 2% 상승하는 흐름 내어줬고요. ABL바이오 1.9% 상승, 티움바이오가 이제 바닥권 탈출의 흐름이 명확하죠. 4% 상승하면서 명확한 바닥권 탈출의 신호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오늘 조금 개별주들 쉬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뭐 BCNC 같은 기업은 3%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강한 기조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KINX가 많이 빠졌네요. 이게 추세적으로 빠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조정이 좀 깊었지만 매우 우호적으로 계속 바라보는 그런 종목입니다. XR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대표적인 종목 라운텍입니다. 9% 상승하는 흐름, 또 스코넥 같은 경우도 5% 상승하는 흐름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노 시뮬레이션도 4% 상승해서 XR 관련된 기업들도 우호적인 흐름들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LG전자도 좀 시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띄기 시작한 오늘 상승. 오늘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플러스로 돌려세우는 강한 어떤 시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신규 상장 바이오 쪽에서 Y바이오로직스도 여기 신규 상장 당시 저점대를 지지하고 오늘 5일선 돌파하는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수급이 있다는 거죠. 지지하는 어떤 수급들이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 종목별 흐름들 굉장히 강한 것들 많이 나타났고, 오늘 LNF, 에코프로도 4%, 5% 상승하는 흐름을 내어줬고요. 2차전지는 좀 등락이 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도 최근에 이제 뭔가 이제 변곡점을 맞이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뭐 그만큼
이제 FSD 버전 12, 이게 이제 베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코딩이 아닌 자체 이제 신경망을 통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 그 카메라로만 그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 하는 거는 인간하고 똑같은 걸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눈을 통해서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눈을 통해서 이제 뇌로 입력돼 가지고 뇌에서 이제 경험이 누적되고 직관적으로 이제 반응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이제 힌트를 얻고, 그러니까 라이다 같은 비싼 쓰레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제 신경망 AI로 하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완성차 업체랑 그 개념 자체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게 이제 하는 거고, 그걸 구현시킨 게 코딩이 아닌 입력된 그런 수순대로 이제 움직이는, 코딩화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인간과 흡사하게 이제 인지 판단 실행을 하는 그런 것들로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카메라로 모든 걸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 자율주행 업체는 없을 수밖에 없고, 또 결국 이제 뭐 GM 뭐 이런 뭐 여러 업체에서 막 뭐 직원들 자르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그런 기업들의 이제 문제고, 테슬라는 지금 접근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버전 12를 이제 직원들 배포했죠. 그래서 그거 테슬라 차는 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는 현대차 전기차를 그 다음 차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테슬라를 사야 된다는 생각이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FSD를 쓰기 위해서 테슬라 차량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그 플랫폼 기업으로 밸류 평가를 받는 그런 기로에 이제 서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테슬라의 FSD를 라이센싱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이용하게 될 것이고, 완성차뿐이 아니라 뭐 로봇이든 뭐 드론이든 뭐 여러 가지 어떤 UAM이든 뭐 다른 로보틱스 쪽이든 물류든 이 FSD를 활용해서, 이제 활용이 아닌 라이센스를 가져가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펼쳐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기업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지금 나스닥 증시, 미국 증시 앞으로의 어떤 기술 혁신의 어떤 트렌드 하에서 증시가 상승 기조를 띠는 데 있어서는 테슬라의 어떤 이 영역 자체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일반인의 이제 배포해가지고 이게 판매가 이루어진 어떤 자율주행의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잖아요. 그 완전 자율주행은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건데,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흐름으로 간다는 게 확실해진 그 기점부터는 결국은 다른 완성차 업체 비롯해서 뭐 애플 비롯해서 뭐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이 자율주행 전쟁 속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시장의 어떤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는 미리 비싸지기 전에 이런 방향의 학습과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아직은 대중들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높은 가격을 형성하지 않고 있으니 지금이 뚜렷한 기회 구간이고, 낮은 주가에 낮은 밸류에 살 수 있는 기회 구간이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신이 필요해요. 주식이라는 게 뭔가 이제 그 흐름이 확고해질 거라는 그 확신, 그 이제 분석과 이제 자신만의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또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맞물려서 차트로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차트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화두가
되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엄청나게 분위기 몰이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또 관심을 가지겠지만, 저는 이제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도 그렇지만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도 그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아직은 그런 밸류 수준의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은 어떤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그 지점, 그 시점, 그때 확신을 가지고서 높은 비중의 투자를 집행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제 그때 초기에 엄청난 그 이제 기회라는 얘기들을 많이 강조드렸죠. 하지만 이제 유튜브 조회수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초창기 때 막 1000, 2000 요 정도의 조회수가 이제 지수 고점을 찍을 때는 6만, 7만, 8만 막 이런 조회수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뭔가 좋은 기회를 잡는 거는 뭐랄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내가 행동할 때가 엄청난 기회인 거죠. 주변에서 아무도 내가 관심 있는 그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갖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엄청난 기회 구간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한 그런 시점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도 큰 부를 안겨주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바이오의 바닥 형성의 과정들을 말씀드렸지만 상승하지 못했잖아요. 업종 지수가. 그렇죠? 하지만 올해 내내 저점 매수를 계속 지속하고 있었던 투자자는 지금부터 엄청난 수익률을 만끽하는 지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항상 이제 주변을 보면서 투자에 어떤 대응들을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좋은 종목 지금 당장 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타이밍적인 부분은 이제 어떤 다른 투자자들도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오늘은 뭐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를 했을까요? LG전자 쪽을 많이 매수했네. 아니는 아닌데. 460억 정도를 동시 순매수를 해줬고, 코스피 쪽 보죠. 셀트리온이 200억. 뭐 오늘 수급은 큰 변동이 없었어요. LG디스플레이 유중 발표를 했죠. 그래서 유중 발표로 인해서 오늘 주가는 뭐 낮게 시작한 건 당연했고, 유중 발표가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유중을 하는 부분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게 하락을 시작하는 지수도 그렇고 그런 시점에서 유중하면 이제 1, 2년 빠지죠. 근데 지금은 하락을 마무리 짓는 전체적인 구도가 잡힌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시장에서 보여준 거죠. 양봉 전환된 거죠. 뭐 그렇다고 뭐 LG 디스플레이를 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양봉의 현상이었다. 현대차 또 수급이 들어왔고 이마트 같은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게 뭐 여기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장기 추세 하락은 명확한 그런 사업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S-오일,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도 오늘 수급이 들어왔고 NC소프트도 3%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코스닥 넘어가면 JYP엔터가 오늘 7.8% 급등했고 에코프로, 또 HLB, LNF, 또 삼천당 제약, 차바이오텍 바이오 종목들도 듬성듬성 이제 들어오죠. 펩트론 이런 종목들,
동진 세미캠도 들어왔고 펄어비스 게임주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흐름을 내어줬습니다. 데브시스터즈도 이제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죠. ABL 바이오도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을 내줬습니다. 그린 리소스, 지시셀 이런 기업들, 인터로저도 이제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어쨌든 뭐 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바닥권 탈출과 수급들 들어오는 것들이 좀 명확해지는 그런 구도 흐름을 내어주고 있고, 오늘 얘기 요지는 종목 장세가 명확히 펼쳐지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한 부분들, 왜 수급 주자들이 그럴 수 있는지 여부들, 이유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리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좋다는 거죠. 예, 지금 빅테크 신고가 내는데 뭐 거칠 게 있나요? 다른 수급주들도 용기를 가질 수밖에 없고, 화려한 바이오 종목 장세의 어떤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고, 시장이 주는 명확한 기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요즘 날씨 되게 춥죠. 제가 좀 추위에 좀 약한 편이라 가지고 조금 이제 뭐랄까 몸이 평상시보단 컨디션이 좀 난조를 일으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면.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연말이 이제 12월 19일이니까 이제 참 별로 안 남았고, 이번 주는 또 크리스마스 주간이죠. 참 1년의 어떤 마무리, 어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잖아요. 올해를 참 돌아보면서 추억하면서 다독이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또 내년에 또 힘찬 출발을 준비하는, 또 내년에 또 힘찬 어떤 희망적인 것들을 노래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또 행복한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눈이 오네요. 어이구,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이쪽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모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투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의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